다 앞에 영상 보고 오셨죠? 앞에 본 영상은 집행자라는 영화거든요. 내용인즉슨 12년간 중지됐던 사형 집행 명령이 교도관들에게 전달되면서 교도관들은 좋건 싫건 사형을 집행해야만 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죠. 영화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한 사형수가 형 집행되기 전에 교도관에게 이런 섬뜩한 말을 남기죠. 난 이제 더 이상 못 죽이는데 너는 계속 죽일 수 있겠네? 라고. 죄송합니다. 연기예요. 이 영화는 교도관의 시각을 통해서 사형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특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국가 형벌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영화였죠. 지난주에 우리는 죽고 싶어도 법 때문에 편히 죽지 못하는 안락사에 대해서 법보다 자기결정권이 우선입니다. 때문에 찬성입니다. 라는 입장과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데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반대 입장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반대로 오히려 살고 싶어도 법으로 죽이고 죽어야 하는 사형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이 사건 기억하세요? 2019년 4월 17일에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에 자신의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갑작스런 연기에 놀라서 밤잠을 깨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서 5명 살해, 17명 중상을 입힌 안인득. 법원은 이 안인득에게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겠습니다. 라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죠. 그런데 만약 심신미약으로 참작이 된다면 무기 또는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도 있지만 사형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62번째 사형수가 되죠. 잔인무도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강호순과 유영철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총 60명이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형수는 93년도에 선고받은 원원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원원식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이단 종교에 빠진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종교 건물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15명을 죽게 하고 25명에게 중상을 입힌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죠. 우리나라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 사형수도 있어요. 중국인 왕리웨이라는 사람인데 불법 체류자였던 그는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경기 안산 일대에서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9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2명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2001년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선고만 있을 뿐 사형 집행은 현재 22년째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죠. 사형 진행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가 동시에 교수형에 처해진 이래로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죠. 국제 앰네스티는 법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이렇게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죠.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대요. 사형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찬성이 51.7%로 과반을 차지했다고 하죠. 우리 국민 2명 중에 1명은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로 피해자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사형수들이 저지른 이 흉악한 범죄로 피해자 혹은 유가족들이 입은 그 상처를 생각하면 죽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보복 감정을 실현하게 해주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이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으로 꼽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4년이래요. 그리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평균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형수들은 대부분 독방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노역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12억 원 이상의 비용이 이들 사형수 61명을 관리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이 찬성 입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죠. 반면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은 법의 테두리를 이야기해요. 사법 권력이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쥐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보복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들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오판 가능성이에요. 미국에서는 사형 선고 후에 무죄 방면되는 사례가 연간 5건 정도씩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악용을 위해서 오판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어찌됐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에서처럼 누명을 썼는데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된 이 장애인 싱글데디의 안타까운 사연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사형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죽은 뒤에 아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그렇다면 정치권의 입장은 어떨까? 일단 우리 정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범죄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다라고. 전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사형 집행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괜찮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라며 사형 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죠.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소신을 밝히신 바 있고요. 이어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역시도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형 관점과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판으로 집행될 경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춰 사형제는 폐기할 때가 됐으며 그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 관련 법안이 매번 발의되었다가 또 자동 폐기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해요. 매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죠. 국제 엠네스티가 사형제 폐지 캠페인을 처음 전개하던 77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단 16개국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104개국에 달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37개국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국가 중에 3분의 2가 이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죠. 또 현재 OECD 국가 중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단 3개 국가뿐이라고 해요. 이처럼 사형제 폐지국이 늘어나는 것은 이 사형의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라는 것은 원래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이 제압 효과를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그 효과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실제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그 전 현직 학회장 가운데 88%가 사형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중에 예외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미국은 사실 72년도에 사형제를 폐지했었어요. 그런데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4년 만에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뉴욕, 뉴저지, 위스콘신 등 주별로 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곳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사형 집행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세계적인 흐름의 역행에서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부활시킨 나라들도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등이 그렇죠. 또 필리핀과 터키 역시 사형제 부활 논의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형제를 반대하는 EU 관리들을 목매달아야 한다. 이 발언으로 굉장히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 사형제를 부활시키면 EU, 유럽연합 가입은 포기해야 한다라는 이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형제 부활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죠. 현재 사형제가 존재하고 또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나라가 중국, 일본, 사우디, 이라크 등등 58개 국가거든요. 재작년 12월에도 소년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던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 동안에만 21명의 범죄자가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2015년 엠네스티의 발표에 따르면 사형 집행 상위 국가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세 개 국가가 2015년 처형시킨 사형수가 최소 1634명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중국은 통계 자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기간 최소 중국에서만 사형을 시킨 사형수가 1000여 명이 될 것으로 국제 엠네스티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각각의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만큼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워 보여요. 말 그대로 죽을 죄를 지은 이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형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의견도 또 반대로 법이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물론 정답은 없겠으나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